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은요, 실제로 몸에서 빛을 뿜어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밝기가 아주 약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의 빛이 있다고 하죠. 물론 내 눈에도 남들 눈에도 안 보여서 답답하긴 합니다. 보기엔 꼬질꼬질한 우리도 빛이 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게 나아지지 않나요? 5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 5월 23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였습니다. 설강진, 윤보라, 신수아, 홍다윤, 송혜연, 소리나, 정승현, 제이, 박세희, 이혜진, 이지현, 0125, 9297, 5963, 2257, 2974, 2846, 6268,
2818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또 스탠딩 에그 분들 또 저희 심야포차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셨잖아요. 들으신 분들이 또 생각이 나셔서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참 좋은 음악도 많이 들었던 날이었죠. 그 푸른밤 심야포차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친 가창력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포맨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많은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것도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부탁드리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높이 74m, 너비는 무려 3km. 보는 순간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 지금 이곳은 남미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27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이구아수 폭포.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의 이름은 가르간타 델 디아블로인데요. 우리말로는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뜻이죠. 가르간타 델 디아블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대한 이구아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보트를 타고 폭포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물소리. 마치 곧 눈앞에 펼쳐질 위대한 드라마를 준비하는 예고편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구아수 폭포. 자연의 경이를 느끼고 싶다면 이구아수로 가라. 정말이지 옛말이 틀린 게 아니었네요. 숙소로 돌아와 이구아수 폭포의 풍경을 떠올리며 음악 한 곡을 듣습니다. 이구아수 폭포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영화였죠. 영화 미션의 수록곡 가브리엘스 오보에. 이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넬라 판타지.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 익숙한 그런 노래죠. 그 연주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참 선율이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오보에 악기로 원곡이 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는 관악기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단 호흡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악기다 보니까 노래하는데도 참 관악기 부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호흡이 또 노래를 할 때는 같이 사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원곡이 오보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요? 강원 속초시에서 김채연님 사연입니다. 요새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을 가눌 데가 없어 정말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글로 나에 대해 쓰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일기를 쓰는 내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혼자 사귀는 것보단 훨씬 좋았어요.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진 뒤에 예전에 나는 어땠나 하고 궁금해져서 예전 일기를 봤는데요. 어렸을 때라 정말 귀엽고 밝은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나는 그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참 허무하더라고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각만 더 많아집니다 하셨습니다. 뭔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기를 썼었는데 예전의 모습을 또 돌아볼 기회가 돼서 왜 나는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일 수도 없고 항상 또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한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실 수 있지만요. 예전 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때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라고 생각해보는 건 또 어떨까 생각하네요. 지금 예전 모습을 보면서 예전엔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지? 이렇게 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단 예전처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뭔가 웃음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변해야지 좀 감정적인 부분 그 외적으로도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처럼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으니까요. 자, 서울 양천구에서 송유진님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송유진 씨, 면접 전형 최종 합격하셨어요. 쫑디, 저 취업됐어요.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면접을 너무 못 봐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막상 합격 통보 받으니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쩌지? 하고요. 저 지금 정말 바보 같은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 쫑디는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선배니까 저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쫑디의 사회 첫 경험은 어땠나요? 신청곡은 미카의 We Are Golden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취업하셨군요. 이야. 근데 뭐 당연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기쁘죠. 물론 기쁘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이 공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 잘하면 너무 좋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으니까요. 부딪히고 막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자책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고요. 이 면접을 포기했을 때 기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힘든 날이 왔을 때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맞아, 그때에 비하면 나 지금 정말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요. 상황은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노력하시면요. 자,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 또 힘난다고 하셨으니까 노래 들을까요? 솔루션스의 무브먼트 먼저 듣고요. 신청곡이었죠. 송유진님 신청곡 미카의 위아 골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Like a feeling of a little smile. I do
what you think we are. We are golden. We are gold. We are not what you think we are. We are golden. We are golden.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짜릿한 반전 연애 보고서 연극 스캔들에 초대합니다. A 아트홀에서 오픈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6월 2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소년 소녀에 대한 오마주 연극 옆에서다에도 초대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판에서 공연되고요. 5월 30일 저녁 8시 공연 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연 때부터 화제를 모은 국립무용단의 대작 단과 묵향 공연에도 초대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교차 공연되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멤버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음악성만큼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미친 보컬, 음원 강자, 폭발적인 가창력, 믿고 듣는 가수, 이렇게 좋은 수식어란 수식어는 다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욕심 가득한 분들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포맨과 함께합니다. 네, 노래만큼 얼굴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두 분이죠. 포맨의 신용재 씨, 김원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맨의 김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맨의 신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푸른밤 종윤입니다에는 처음 찾아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는 또 선엽 선배님들. 그죠. 네. 그때랑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아, 근데 종현 씨 목소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네. 네, 진행도 잘하시는 것 같고 상큼해졌어요. 푸른 밤에 어울리는 그런 네. 목소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푸른밤? 아, 그냥 이렇게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네네. 가끔씩 들어봤는데 사실 종현 씨인 줄 몰랐어요. 아, 저는. 정말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인 줄 너무 진행을 잘하시니까. 아, 저희랑 또 저랑 나이대가 조금 예. 비슷하시죠? 신용재 씨도 그렇고 원준 씨도 그렇고 네네네. 한 살, 한 2-3살 정도 차이 나는 네, 것 저랑은 같은데요. 네. 네, 신용재 씨랑 사실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네. 포맨을 너무 좋아했었고 아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 듣던 앨범이어서 오늘 나와주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술 얘기할 거예요. 심야 포차니까요. 네. 포차니까.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술 좀 좋아하세요? 네. 잘 먹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먹는 건 아닌데 네네. 좋아는 하고요.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많이. 네. 원준 네. 씨도 술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요즘은 좀 이제 앨범 때문에 많이 못 먹었는데 네, 좀 빨리 쉬면서 빨리 좀 먹고 싶네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량은 어떠세요? 저는 네. 소주 한 병 정도. 용재 씨는 한 딱. 병 정도. 네. 원준 저도 씨? 뭐 비슷하게 두 병이나 세 병 정도. 2-3병. 그게 비슷한가요? 거의 2-3배. 2병에서 3병이면 거의 뭐. 사실 주당이에요 저희 회사 내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즐기면서 마시는 네. 네. 그런, 근데 저는 사실 저도 한 병 정도가 거의 제 끝이어서 아. 한 병 마시면은 무조건 집으로 아, 귀가해야 되는. 비슷하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두 분이서는 그럼 술 되게 자주 마시시겠네요? 거의 뭐 마실 때는 같이 있고요. 이제 용재가 가끔 네. 먼저 술을 저한테 마시자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자기 이제 주량만 채우고 이렇게 집에 먼저 간다고 하면 전 이제 그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막 다른 데 찾아가서 또 조금 먹다가 또 들어가고 2차. 네. 딱히 좋아하는 안주나 뭐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냥 안주는 뭐 예. 저는 사실
물 없으면 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좀 안주 안 먹고 물만 드시는 물 분들. 마시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안주를 즐겨 드세요. 저는 네. 안주를 좀 많이 먹어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술은 많이 안 먹으면서 안주만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가게에선 좋아하고 친구들은 싫어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23살? 그 정도 됐을 때부터 술을 좀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술을 잘 안 마시다가 근데 마시기 시작하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두 분은?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별로 안 마셨는데 사실 회사에 들어오니까 저희 회사 분들이랑 또 대표님이 네네. 민수 형이 네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마시다 보니까 네.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주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주로 나누세요, 그럼? 윤민수 씨랑. 주로 뭐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누긴 하는데 네. 사실 일단도 술자리다 보니까 음.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냥 사는 얘기. 예, 그냥 사는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구나. 예. 그 술버릇은 없으세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종현 씨도 똑같이 네네. 저는 귀가해요 무조건. 예, 술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예. 찾아가는.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왠지 근데 네. 원주 씨는 버릇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전화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술 마시면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길에 꼭 전화를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잔이? 네, 뭐 그런 잔이 식으로 잘 스타일? 지내니? 잘 오랜만이다. 여자한테도. 여자분은 별로 안 하고요. 네, 뭐 우정을 돈독히 하는. 연락 안 했던 형이나 뭐 이런. 아까 이름만큼 노래만큼 얼굴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네. 노래는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데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을 많이 못 알아보세요. 아, 사람들이. 원주 씨.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 술집에서 제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뭐 모르시기도 하고 해서 가끔 그게 이렇게 편하기는 한데 네. 종종 가다 이렇게 약간 섭할 때가 좀 있어요. 그게요. 네, 너무 몰라봐 주시면 그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음악을 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원주 씨를 알아봐서 가게 주인님이 아하. 이렇게 원주 씨 오셨네? 그러면 선곡을 갑자기 바꾸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딱히 막 이렇게 맞아요. 티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계셔서 네. 제 욕심이었나 봐. 그러니까 사실 포맨으로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두 분? 예, 이제 포맨이란 그룹 자체는 이제 1998년도에 데뷔한 그룹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2008년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두 분이 이제 포맨으로 활동하게 되신 지 2008년부터인데 네네. 이 포맨이라는 팀은 예전부터 상당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팀이잖아요. 네. 좀 푸른밤 가족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데뷔가 98년인데 왜 그러니까요. 두 분은 2008년부터 활동을 하셨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 포맨이라는 그룹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고요. 네네. 사실 그때 있던 멤버가 이제 지금의 이제 저희 사장님 윤민수 네. 형이 그때 멤버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활동을 해오시다가 한 2006년에 네. 이제 민수 형이 이제 바이브로 이제 가게 되면서 네. 이제 포맨에 원래 있던 멤버들과 이제 객원 보컬 한 분을 영입해서 네. 이제 그때 고백이라는 노래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노래로 이제 포맨 숫자로 따지면 2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멤버의 재구성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네. 이제 2008년부터 그때 데뷔 앨범 First Kiss라는 노래로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분은 3기로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사실 지금은 두 분이서 앨범을 내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김영재 씨, 마티 형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두 분이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전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또 저희가 정규를 준비하다가 네. 형이 이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저희 둘이 하게 돼서 네네. 좀 사실 빈자리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둘이 또 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더 앞으로 또 둘이 더 그 빈자리를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8년부터 함께했던 멤버인 거죠? 네네. 그래서 녹음하면서도 사실 부담보다는 또 녹음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제 3명이 항상 함께 하던 걸 2명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부족함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채워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팀이라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을 네, 좀 서로 채워주는 네. 그런 좋은, 그렇게 준비한 5집 앨범. 네. 타이틀이 1998이네요. 네. 네. 어떤 의미죠? 네, 일단 포맨의 데뷔 연도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 앨범 전체적인 컨셉을 좀 90년대였던 R&B 감성을 좀 담아내려고 90년대 향수를 좀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수성이 있고 좀 많은 네. 분들이 예전 음악, 네네. 90년대 또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앨범을 준비하셨던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앨범의 수록곡인가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1998 앨범의 메인 타이틀곡입니다. 메인 타이틀곡. 네, 지우고 싶다라는 슬픈 발라드 곡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맨의 지우고 싶다. 이번 앨범의 또 타이틀곡 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눈치챌까 말 못하고 몰래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문득 네가 없는 그리움에 혼자 아파서 운다. 울다 잠이 들면 널 만나는 꿈만 꾸지. 지우고 싶다. 너만 생각하면 아프니까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내 가슴은 죽을 때까지 그대 하나만 갖길 원하니까 너만. 붙잡을 수 있었는데 먼저 잡아주길 바랬는지 난 또 어리석은 기억들로 혼자 아파 헤맨다. 왜 넌 바보처럼 너의 마음을 몰랐을까. 지우고 싶다. 너만 생각하면 아프니까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내 가슴은 죽을 때까지 그대 하나만 갖길 원하니까 되돌리고 싶다. 내가 잘못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 혼자 난 되니까 내 가슴에 지워지지가 않을 테니까. 내 마음의 한 사람 너야. 푸른밤 종입니다. 포맨의 지우고 싶다 듣고 오셨습니다. 메인 타이틀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이 좀 욕심을 부려서 사실 타이틀곡이 3곡이에요. 그래서 지우고 싶다랑 예쁘니까 잘 될 거야랑 오케이란 노래까지 3곡인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오기 전에 많이 모니터 해본 결과 네. 지우고 싶다로 이렇게 메인 타이틀을 정하게 됐어요. 네. 이름부터 상당히 슬픈 느낌이 드네요. 어떤 노랫말이죠? 이제 그 예전 그 여자친구의 기억을 지우고 싶다 말 그대로. 네. 너무 생각만 아프니까. 해도 너무 아프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노래 나오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1998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앨범명이. 근데 편곡적인 부분에서 그런 감성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엔딩 부분에서 나오는 피아노가 상당히 전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1998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상당수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 잘 몰라봐 주셔가지고 네네. 굉장히 섭섭했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아니요. 음악적으로 들었을 네. 때 그런 감성이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았던 것 저희는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자, 메인 타이틀곡 들어봤는데 다른 또 두 곡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또 그러면 이 곡이 메인 타이틀곡. 네네. 그러면 서브는요? 이제 서브 타이틀. 예, 또 각자의 세 곡에 또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우고 싶다 이제 메인 타이틀곡이고요. 네네네. 아까 예쁘니까 잘 될 거야는 네. 말하신 대로 서브 타이틀곡이고 예. 오케이는 이제 온라인용 타이틀곡. 온라인.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이제 활동은 안 하고 예,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많이 들으시라고. 예. 어때요? 세 곡의 매력 좀 어필을 해주세요. 금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제목이 참 매력적인데요. 예쁘니까 잘 될 거야. 네. 이게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 제목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럼 못생기면 잘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들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네. 여자분이랑 이렇게 사귀다가 남자가 이제 여자를 떠나보내는 내용인데 네. 그 예쁘니까 너는 어디 가서도 잘 될 거고 그리고 또 누굴 만나도 뭐 사랑 받을 거다 너는 뭐 그런 뜻의 이런 가사 내용의 노래예요. 보내주면서 너는 마치 이것도 또 1998년대의 감성이네요. 네. 엽기적인 그녀에서 아, 그렇죠. 차태현 씨가 그런 마치 그런 이야기를 네. 보내주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그렇게 풀면 네. 많은 걸 알려주시네요, 종현 씨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언론 보도를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는 또 어떤 곡이에요? 네, 오케이는 또 이제 민수 형이 이제 곡을 주신 건데요. 네네. 네, 뭐 내용은 이제 굉장히 달콤한 여성한테 여자친구에게 넌 뭘 해도 오케이라는 네.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예를 들면 뭐 클럽을 가도 난 오케이. 난 널 믿으니까 예, 성형을 해도 오케이. 네가 좋다면 예, 그렇죠. 엄청난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진 남자. 포맨의 여러 가지 매력을 예. 느껴볼 수 있는 타이틀곡 3곡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에는 또 가수 윤민수 씨가 네.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해오셨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이제 데뷔 때부터 항상 해주시는데 이제 네. 점점 앨범이 이렇게 거듭될수록 이제 저희 둘이 뭔가 많이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민수 형이 하시는데 기회를 많이 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좀 먼저 너희끼리 해결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형이 이제 이렇게 끝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 분들은 그럼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네. 가장 신경 쓴 부분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한 분씩 말씀해 저는 주시겠어요? 이제 그 예전에도 제 솔로곡의 작곡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또 뭔가 곡을 너무 쓰고 싶어서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 같이 공동 작곡으로 그 예쁘니까 잘 될 거야라는 노래에 그 좀 참여해봤어요. 서브 네. 타이틀. 또 그렇게 되는데. 김원주 씨는 작곡에 이번에 또 네. 참여를 하셨고 네. 네. 용재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네, 일단 좀 앨범 타이틀을 사실 먼저 정해놨었어요. 저희가 컨셉을 네네. 약간은 예, 조금은 R&B 90년대 R&B 감성으로 가자고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곡을 쓰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앨범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앨범 제목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네. 제목들이 많던데요. 마리아 방구야. 그리고 지혜야 미안해. 네. 이렇게 이름이 네. 나와 있고 이율 지킴이 뭐 예쁘니까 잘 될 거야. 좀 뭐랄까 한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곡 제목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짓게 되신 건가요? 이제 가사를 이번에 저희 노래 중에 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준 작사가 형이 있는데요. 네. 그 형이 이렇게 항상 제목을 이렇게 뭔가 자극적으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네, 뭔가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는 여러 음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여기 이곳저곳에서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선을 한번 끌고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으면 뭔가 들려줄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혜, 율 이게 뭐 애칭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구예요? 네, 일단 지혜야 미안해라는 곡은 네. 거기서 지혜라는 분은 그냥 이제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노래를 이제 작업함에 있어서 네. 하다 보니까 지혜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렸어요. 여기에 뭔가 여자의 이름을 넣고 싶었는데 네. 지혜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려서 마치 희야나 네, 그런 느낌인 그런 거- 느낌이죠. 네. 작사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 작사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 있으세요? 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이제 저희가 평소에 사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네. 이제 뭔가 저 자신을 부끄러운데 저 자신 이렇게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사를 한번 자전적인. 네, 그런 가사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음악적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포맨이요. 뭐 누가 들어도 이 노래 포맨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자, 애절한 감성 음악들도 많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가수 데뷔 전에도 이런 애절한 발라드, 포맨 스타일의 이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고 들으셨었는지. 네, 이제 데뷔 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바이브 형들 노래도 많이 좋아했었고요. 네네. 근데 주로 발라드 가수 하시는 분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김원주 씨는 그러면은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저는 학창 시절에 그 휘성 선배님 휘성 노래, 씨.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오, 휘성 씨랑 외모도 살짝 닮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사기? 그런가요? 많이 들었을 감사합니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외모도 조금 닮았으니까 축제 나가면은 무슨 고 휘성 막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니까 그런 막 닉네임 붙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남이 붙여준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 예전에 홈피 같은 거 하면 네네네. 괜히 이제 친구한테 친구 신청할 때 막 이렇게 괜히 닉네임 같은 거에 휘성 이름, 선배님 이름도 넣어서 괜히 짓고 막 이랬던 거. 그러면 네. 원성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휘성 선배님을 많이 네, 좋아하셨군요. 네. 저도 사실 학창 시절 때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선배님. 신용재 씨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네. 팝송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흑인 음악에 네네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때 가요를 잘 안 들었어요. 학창 시절엔 네, 되게 안 좋은 생각이었는데 그때 뭔가 가요 하면은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는 또 워낙 그 팝송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가요를 약간 경시하는 그런 어렸을 태도가 때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렸을 네네네.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건 알았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흑인 음악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뮤직 소울 차일드나 뮤직 뭐 에릭 베넷도 좋아했고 네, 약간 그런 소울 쪽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상당히 것 같아요. 딥한 그런 네. 흑인 블랙 뮤직을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중에 아까 서브 타이틀 예쁘니까 잘 될 거야라는 곡. 네. 자, 그러면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포맨의 서브타이틀 예쁘니까 잘 될 거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얼굴도 너 정말 예쁘네. 떠나는 순간도 붙잡을 뻔했어. 고개 좀 들어 좀 가리지 말고 이 세상 가장 예쁜 얼굴로 날 보고 웃어줘. 누가 봐도 넌 예쁘니까 잘 될 거야. 누굴 만나도 사랑받고 잘 살 거야.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랑 멋진 차
없다는 걸 며칠간 한여름만 눈물로 버티며 내 생일도 내 전화번호도 다 잊게 될 테니 누가 봐도 넌 예쁘니까 잠들 거야 누굴 만나도 사랑받고 잘 살 거야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랑 멋진 차와 멋진 곳에서 내 사랑 행복하길 넌 어딜 가도 충분하니까 잘 지내길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처지가 못해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맘뿐인 기도가 달아서 난 쏘나가서 더 예쁜 네가 되길 누가 봐도 넌 예쁘니까 그럴 거야 누굴 만나도 사랑받고 잘 살 거야 내가 만나본 가장 예쁜 가장 착한 가장 눈부신 그 사랑 너니까 넌 어딜 가도 충분하니까 넌 누구보다 예쁘다니까 잘 살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포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재 씨가 예. 블랙 음악, 블랙 뮤직 상당히 학창시절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뭔가 에릭 베넷 네. 그리고 뮤직 소울 차일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네. 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학창시절에 처음 이렇게 팝송을 접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사실 저도 그런 그 전에는 이제 중학교나 뭐 이럴 때는 네네. 저도 휘성 선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흑인 음악을 이제 어떤 친구가 한번 정말 그 흑인 음악에 완전 빠져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번 들려줬는데 뭔가 그 휘성 선배님과 오버랩 되면서 정말 이런 음악인 거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느껴졌군요. 네, 공통점이 느껴지면서 정말 난 내가 음악을 한다면 이런 음악을 좀 하고 싶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정말 안 유명한 정말 그 미국에서도 듣지 않는 것들의 어떤 그 해적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찾으셨구나. 네, 아마추어들의 막 음악까지 막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처음에 들었던 곡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신용재를 뭔가 네. 블랙 뮤직에 눈을 뜨게 만든 어떤 아무래도 노래일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했던 곡은 보이스투맨의 Relax Your Mind라는 보이스투맨. 네. 보이스투맨 하면 또 포맨과 예. 참 큰 인연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데뷔했을 때도 같이 네. 서울에서 공연을 보이스투맨이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또 예. 포맨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좀 네. 많은 분들에게도 이건 참 뭐랄까요? 뜻깊은 일인 것 같은데 푸른밤 네. 가족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가 아마 2010년도였을 네. 거예요. 보이스투맨이 이제 내한을 해서 네.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한국 가수를 찾던 중에 이제 저희 노래를
주시고 이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때 또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네. 정말 굉장히 사실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정말 대단했던. 예, 사실 그 전날 이제 연습을 하러 갔는데 호텔에 그 와냐 씨가 와냐 씨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와냐라고 부르거든요. 나한텐 그냥 와냐야. 와냐가 한번 봤으니까 와냐 씨가 호텔에서 이렇게 러닝 흰색 그 러닝 셔츠를 입으시고 네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참 꿈만 같은 네. 즐거운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연 영상도 저도 좀 많이 봤고 했는데 와 정말 보이스 투맨도 그렇고 포맨도 그렇고 음악 정말 잘하더라고요. 최고였습니다. 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 포맨 하면은 또 이별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고 가사를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두 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좀 어렸을 때 한 번의 기억이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온 적이 있어서 김원주 씨.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노래를 하고 녹음을 할 때 그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진짜 제가 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노래 녹음하기 전에. 네. 뭔가 가사에 이렇게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사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내용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뭐 보통 이제 저희가 곡을 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아직 가사가 안 나온 노래거나 할 때는 이제 들어보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좀 많이 말을 하는 좀 편인 이런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좀 의견도 제시하는 네, 편이시군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좀 100% 전달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전 포맨 노래 중에 예. 그 모태라는 노래를 듣고 네. 진짜 와 최고다. 진짜 끝이구나. 슬픔의 끝인 것 같은 느낌. 정말 슬펐어요. 정말. 너무 슬픈 그 감정이 전해지면서 참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사실 두 분의 가창력을 극찬하는 이야기 참 많죠. 얘기해서 정말 입이 아픕니다. 몇 번 항상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포맨하면 가창력이 첫 번째잖아요.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셔서.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좀 친구들에게 뭐 노래 잘한다 아니면은 야 너 커서 가수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나요? 사실은 아까 네. 휘성 선배님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닉네임 얘기했잖아요. 그쵸. 사실은 원주 형이 그 초등학교 때 정읍 출신이거든요. 정읍이 어딘지 모르시죠? 정읍. 네, 그 전라북도에 네. 정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왠지 전라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쵸. 남도 혹은 북. 네, 북도에. 네. 그 정읍에서 정읍의 문희준이라고. 정말요? 예. 정읍 문희준? 예. 그 정도로 좀 춤을 좋아했어가지고 끼가 어렸을 때. 있으셨구나. 네, 네. 그럼 그때부터도 좀 가수의 꿈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서울에 와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방에서는 사실 그런 기회가 어렵거든요. 오디션도 좀처럼 어렵고 해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20살 때부터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좀 늦게 시작했죠. 또 어떻게 보면 늦을 수 있는데 20살도 시작하기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네. 용재 씨, 신용재 씨는 사실 네. 학창 시절 때부터 이미 유명했었잖아요. 예. 거의 뭐 아니요. 예, 아니요. 예,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 제가 좀 유명했죠. 난리 났었습니다. 제가 별밤 나가서요. 아니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아니요. 끝장 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뭐 89년생 괴물 뭐 그렇게 부르고요. 그렇게 불렸죠. 신용재 씨. 저 사실 지금 마치 뭐 장난치듯이 얘기했지만 제가 같은 나이 또래여서 또 저도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때 시절 제가 학창 시절에 상당히 유명했던 R&B 소울 동영상 카페라는 있죠. 그곳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많은 이렇게 관심을 받고 데뷔 전부터 좀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20살 때 갓 20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게 그 별밤에 또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피아노 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어떤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땐 제가 정식적인 가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뭐 관심을 받아서 굉장히 신기했죠. 예, 일단 가수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뭐 그냥 마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데뷔하기 전까지는 예. 그냥 이런 관심들이 예.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네. 요즘에도 사실 네. 학창 시절 불었던 동영상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이 검색해서 보는 경우도 있나요? 좀 네. 질문에 반전이 질문에 반전이 있죠? 본인이 본인이 검색하시는지 예, 검색창에 신용재 치시는지 신영재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치진 않아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는 치진 않는데 매일매일 치는 이름이죠. 매일매일 쳐보는 그 이름 신용재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 이렇습니다. 네. 저도 가끔 검색해봐요. 네. 순위 좀 올려보려고. 어제보다 떨어져 있으면 살짝 속상하고. 자, 뭐 좀 즐거운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라이브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팀이라는 게 뭐 발라드 가수다 네. 보니까 항상 라이브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라이브 하다가 실수하거나 그랬던 재밌는 경험 같은 건 좀 없는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녹음도 저희 저녁에 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낮에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노래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뭔가 목이 풀리지 않고 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렇죠. 가끔 음이탈이 이렇게 나고 이러면 네네. 굉장히 민망한 경우도 많고. 원주 씨는 어떠세요? 컨디션을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그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네. 성격이 좀 그래서 굉장히 목이 조금만 안 좋아도 되게 좀 민감하게 막 계속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이래서 좀 그런 컨디션을 좀 많이 타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용재-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좀 부담감도 갖고 네. 그러시는구나. 용재 씨는 어떠세요? 저는 목소리 특성상 이렇게 막 삑사리가 나도 사실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음이탈이 나도. 네. 그래서 그런 이점은 좀 있는데 그런 이점이 좀 근데 느낌이 두 네. 분이 보이스 느낌이 좀 많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네. 음악을 들을 때 더 라이브로 들으면 더 확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사실은 앨범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정말 라이브 들려드릴 때 좀 더 그런 라이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직접 들으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네. 음악에. 네. 어때요? 라이브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서 파트를 놓쳤거나 예. 이랬을 때 뭐 팀이잖아요. 네. 그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노래 중에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항상 저희가 축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축가할 때 항상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또 삑사리는 잘 안 나는데 네네. 낮 시간 때 이게 가성이 잘 안 나와요. 또 잠겨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음향. 이른 시간이다 네. 보니까 이런 시간이고 음향도 안 좋은데 그 한 부분 중에 안 두려웠었나 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썼나 봐 이건데 안 두려웠었나 봐 탑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네. 그 음이 안 나고 네. 하지만 그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분들은 네. 특별 바레이션 그때 이제 항상 형이 굉장히 도와줘요. 화음을 내면서 화음을 이렇게. 제 봐 네. 했을 때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원, 투 짠 듯이 네. 그렇게 또 팀은 또 도와줄 수가 있는 네. 분들이 있군요. 참 재밌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에릭 베넷이라는 아티스트의 네네. 초콜릿 렉스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이런 밤에 들으시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발음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예, 한 번 더 초콜릿 렉스라는 곡입니다. 예. 에릭 베넷의 노래입니다. 예. 자, 듣고 오겠습니다. This world ain't nothing but crazy. I'm out here working, trying to make it. Yeah. Girl, it's so rough in this city. And ain't no resting for the weary. So baby, feel me.
legs round me. Please, baby, wrap them chocolate legs round me. Your cocoa skin against mine, baby, yeah, baby, is all I need to help revive me. Yeah. Just touch me and I feel pure, pure love, pure love. You're the only thing I'm ever sure of. Your love, I'm sure of. I need some reminding that God is still, He's still behind me. So baby, come take my soul and set me free. When you come, wrap them chocolate legs around me. So when I come home tonight, you'll make everything alright. When you come, wrap them chocolate legs around me. I need you to understand and make me glad I'm a man. Deep inside you, that's where I need to be. Oh, baby, just wrap them chocolate legs around me. Hold on, hold on, hold on. Only you, hold on. Don't let go, baby, don't let go. Yeah, don't you let go. I need some reminding that God is still, He's still behind me. So baby, just take my soul and set me free. I want you to know how much you mean to me. When you just wrap them chocolate legs around me. Tonight, I want you to make things right. Wrap them chocolate legs around me. Wrap around. I need you to understand. Make me glad I remember when you come wrap them chocolate. 에릭 베넷의 초콜릿 레그스 듣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섹시한 음악이었어요. 네, 맞아요. 뭐 에릭 베넷 참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참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수죠. 네. 들으면서 좀 보컬 색깔이 네. 포맨과 같은 뭐랄까 색깔이 좀 느껴진다라고 느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 둘 다 굉장히 에릭 베넷의 팬이고, 그렇죠. 그 에릭 베넷의 어떤 노래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감성이 좀 들어있는 곡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과 좋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자, 방송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사실 포맨 두 분은 방송 활동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진 않았었잖아요. 네.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뭐 불후의 명곡 네.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거절하셨잖아요. 참 이게 상당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큰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상당히 핫한 프로그램인데 거절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출연 제의를 이렇게 받았다고 네. 들었을 때 그 정규 앨범이랑 사실 시기도 많이 겹쳤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사실 부담도 저희가 많이 됐었고 저희가 그때 더 3년 전이니까 굉장히 또 지금보다도 더 어린 나이대라서 네네. 뭔가 나가기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네. 또 그때 같이 그때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을 분들이 누구셨죠? 그러면 3년 전쯤이요? 그때가 아마 시즌 거의 초반 네, 시즌 초반. 네. 시즌 초반에 네. 신용재 씨는 사실 솔로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일단 혼자서 노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일단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팀으로서 노래를 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이게 녹음을 해놓고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네. 완창하는 게 일단 힘든 거예요. 너무 팀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네네. 완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어떤 뭐 목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데뷔하는 기분도 들 것 같고요. 네, 진짜로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부담감이 또 있더라고요. 좀 재밌었고 좋았던 점은 뭐였을까요? 재밌었고 좋았던 점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예. 두둑해지는 느낌. 너무 겨울이 따뜻해지는. 네, 농담이죠. 예. 농담이었을까요? 네, 농담반 진담반. 예, 예. 겨울이 따뜻해지는 느낌.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직업이니까요. 예. 프로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네. 김원주 씨는 솔로 활동 계획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앨범에는 이렇게 솔로곡이 있는데 네네.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앨범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 포맨 외에도 제 개인적인 색깔도 더 찾아가면서 네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뭐 이번 앨범에도 네. 솔로곡이 있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한 곡씩 부탁드릴게요. 있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9번 트랙에 예쁘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예쁘다. 네, 그냥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기타 연주에 제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좀 어떤 가사말이에요? 예쁘다. 이건 또 네, 그 후렴 부분에서 네. 계속 여자분에게 예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 고백을 반복되는- 하는 네, 굉장히 간지러운 노래예요. 여성분들이 이런 음악들을 또 상당히 아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남자분들은 아마 좀 싫어. 사실 포맨 하면 포맨의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남성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노래방 가서 또 이별 후에 꼭 부르는. 네, 주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노래방 가면 또 이렇게 노래 자랑도 하셔야 되고. 그랬던 적은 없으세요? 행사 갔는데 떼창 뭐 후렴 부분은 갑자기 그 관객분들과 함께 부르 기억 이런 적은 특별히 없으세요? 노래가 하도 유명하니까. 저희가 콘서트 때 네. 군인분들이 단체로 휴가를 오신 적이 있어요. 와, 저희 난리 콘서트에. 났겠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막 모태 같은 노래를 이제 보통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네네. 이렇게 넘겨드리면서 군인분들만 하면서 이렇게 넘겨드리면 이제 우렁차게 이제 거의 군가 스타일로 네. 밥도 잘 먹지 못해 그런 스타일로. 참 즐거운 그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라드 곡을 이렇게 네. 다 함께 부른 기억이 있긴 한데요. 네. 크게 막 많지 않아서 남성분이 또 따라 불러주시는 건 더 뭔가 색다른 기억이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공연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공연 계획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규 앨범이 나왔으니까요. 네, 활동 후에 그 여름 정도에 아마 8월 정도에 단독 콘서트 예정인데요. 네. 네,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8월에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좀 독특한 뭔가 필살기가 있다. 필살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멤버의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기존의 포맨이 했던 그런 콘서트 방식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원이 2명이다 보니까 네네. 2명에서 함께 하면서도 좀 더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포맨 공연만의 특색은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항상 연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 공연은 특히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벤트나 프로포즈 이벤트. 네. 이런 이벤트를 매 콘서트마다 이렇게 항상 다르게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선물이 되겠네요. 네, 굉장히 저희도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 보면은 저희도 감동받아서 막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시면서 네. 뭔가 관객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죠. 네. 상당히 하나가 되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도 좀 독특한 그런 연출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좀 포맨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학창시절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참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길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포맨에게 윤민수란? 그냥 동네 형. 동네 형. 네, 네. 저는 이제 같은 동네 주민이거든요. 아, 같은 동네에서도 네, 최근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원주 씨는 동네 형이라고. 네, 그게 생각해요. 뜻이 이제 뭐 아무래도 민수 형이 프로듀싱 하실 땐 굉장히 무섭지만 사실 되게 친근한 형 같은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저희한테 그래서 그냥 동네 형. 네. 그러면 또 신용지 씨에겐? 사실 제가 동네 형 하려고 했는데 네. 진짜? 역시 빨라야 돼요. 예. 역시. 좀 길게 표현하자면 환갑장 잔치할 네. 때까지 함께 하고 칠순 싶은. 잔치할 때까지 같이 노래하고 싶고 같이 음악하고 싶은 형입니다. 길게 또 예. 인생을 계속해서 함께 네.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맨에게 음악이란? 저한테 있어서 음악이란 저의 어떤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원주 사실- 씨에겐? 네.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것.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식상하고 뻔한 질문 같은데 막상 받게 되면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음악이라는 게 뭐 업으로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네. 크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포맨이란 이름으로 언제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네.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포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네. 마지막으로 푸른밤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사실 라디오 한 것 중에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아, 가는 것 그래요? 같아서 네. 너무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았고요. 네, 저희 정규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포맨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는데 못했다. 오늘. 아니 사실 생각도 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더 나와서 아, 그래요? 굉장히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보통 이제 활동하게 되면 주로 앨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앨범 얘기를 떠나서 또 음악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푸른밤 자주 찾아주세요. 아, 네. 저희야 불러주세요. 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네. 좋은 음악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포맨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는 포맨의 청혼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노래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저희 나왔던 미니 앨범에 있던 타이틀곡이고요. 네. 네, 그 청혼하는 내용의 그런 노래입니다. 달콤한. 네, 달콤한 달콤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난 잠을 기다렸죠. 그때 내 거 되기 또 소망하고 바랬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아님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할까 나 두근두근 설레던 그날이 오늘이죠.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 청혼하는 거예요. 예쁜 카페를 빌려볼까 아님 시청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을 줄까 반지를 내밀까 고민하던 나였죠.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난 청혼하는 거예요 살다 지쳐 힘들어도 또 내가 지긋지긋해진다고 해도 그대가 안아줘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대 내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줘서 날 위로해줘서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그때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 청혼하는 거예요 나 청혼하는 거예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래서 너스레를 떨며 마음과 반대로 말한 적도 덜어 있었다.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나약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들킬까봐. 지금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다. 내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건지. 어쩌면 나도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을지도. 별일 없다는 엄마의 목소리, 너 편한 대로 하라는 친구의 배려, 괜찮다는 누군가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속마음은 반대로 말하며 사실은 알아주길 원했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쳐왔겠지.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서 사실은 내 마음을 제일 먼저 배려했던 거짓말들. 스쳐간 대화에 문득 마음이 쓰이는 밤이다. 같은 시간에 우린 어쩌면 서로를 그리워했었는지 모르네. 같은 거리를 걷다가
시간에 우린 어쩌면 후회했는지 모르네. 소심한 내 성격에 모른 채 지나갈까봐 겁이 나네. 현관문 나설 때마다 그대도 만약에 혼자란 생각에 마음 아프다면 웃는 일조차 힘들다면 여린 그대 성격엔 혼자 참겠지 바보처럼. 같은 시간에 우린 어쩌면 서로를 그리워했었는지 모르네. 지독한 외로움 끝에 서로를 원한대도 망설임 끝에 포기했다면.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보경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토이의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이 곡은 윤상이 피처링했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나 좀 배려한다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너 편한 쪽으로 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왠지 나는 그래도 좀 내가 편한 쪽으로 하고 싶지만 분위기상,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좀 나에게 편하지 않은 사람일 때 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랜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창시절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들을 생각한다라기보단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있는 분위기야 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네요. 힘내시라고 사연 보내주신 조보경님께는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나도 들으면서 좀 힘들었는데 받고 싶네요. 저도. 가족분들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손편지 왔네요. 이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편지예요. 실로 이렇게 봉투 입구가 잘 매여져 있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 푸른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로등 사진이 있고 나무가 또 있는데 배경이 밤하늘이라기에는 좀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오는 푸른 밤 배경의 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벚꽃 사진인가봐요. 이쁘네요. 손편지. 서울 은평구 진관 이동에서 김소정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종현씨. 푸른밤의 숨은 애청자였던 여자 사람이에요. 푸른밤은 성 DJ 때부터 쭉 들어왔답니다. 이번에 종현씨가 DJ 맡는다는 얘기에 의외여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아이돌이 새벽 시간 라디오를 하는 것이 낯설기도 했고 혹시 방송이 팬미팅처럼 변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사실 아이돌 DJ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았어요. 그치만 종현 씨는 저의 기우가 부끄러울 만큼
멋진 진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태껏 푸른밤 DJ 중에 두 번째로 푸른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대 DJ 다음으로요. 소근소근 비밀이에요 라고 괄호치고 써주셨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낯설음과 걱정은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푸른밤을 통해서 종현 씨를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종현 씨의 감성과 취향이 좋아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마치 그 프로그램 PD님, 작가님, DJ와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종현 씨가 푸른밤에 오고 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느낌이 참 좋아요. 요즘은 매일 보고 싶은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손꼽는 것처럼 매일 밤 쫑 DJ의 목소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매일 행복한 2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조금 이따 밤에 만나요. 신청곡은 듀크 조던의 Glad I Met Pete 이에요. 2014년 5월 15일 숨은 청취자 소정 드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푸른밤을 함께 해주신 가족분인 것 같은데요. 성시경 씨가 DJ를 하셨을 때부터 쭉 함께 해주셨으면 몇 년인가요? 거의 한 7년, 6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푸른밤이라고 하면 역시 MBC FM4U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이었고 또 앞서 해주신 분들이 참 잘 음악색을 그리고 프로그램의 색깔을 지켜주셔서 저도 그 색깔을 이어가면서 뭔가 저만의 푸른밤의 매력을 또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가님과 PD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더 여러 가지 푸른밤의 또 다른 색깔 그리고 포근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참 힘이 되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노래 들을까요? 신청곡도 물론 틀어드려야겠죠. 키네틱 플로우의 4월에서 8월까지 먼저 듣고요. 신청곡이었죠. 듀크 조던 트리오의 Glad I Met Pete. 이 곡은 소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곡선 사이로 흘러내린 머릿결은 봄바람을 타고 나풀거리며 나 신호등이 바뀌는 찰나 너무나 찬란한 그녀 옆으로 다가가 뻔히 아는 길을 물었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길이 설명해 도무지 닿지를 않아 그녀의 말들이 나의 귓가 부드러운 턱선을 따라 열리는 입술은 마치 꽃봉우리 그녀 깊은 눈망울이 알려주는 우리 갈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맑은 날씨만큼이나 선명한 당신의 콧날이 나를 가리키지만 하지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면 가슴은 발작하듯 뛰어대도 마치 군대에 있었을 적 은근슬쩍 고참원을 먹는다면보다 떨려서 치약 향기마저 감미로워 감미하게 말을 걸기도 너무나 힘들어 나 홀로 쏘가리 이런 못난이 치말대로 농아리 그래도 한마디 건넬 때쯤 건너버린 건널목 앞에서 그녀를 추월해 수줍게 건넨 영화나 보자는 나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미소로 대답해 기적처럼 시작돼 사랑은 4월의 향기보다 더 진하네 그래서 진한 아픔 따위는 오늘까지만 그래도 다만 흐르다만 당신의 눈물이 흐를 일은 앞으로 두 가지뿐이야 첫 번째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마지막 두 번째는 그런 식날 당신이 흘릴 눈물 없어
꽤나 더웠던 8월 오후 5시 장소는 서울시 용의자가 가진 흉기는 나를 힘껏 당기는 맑은 눈빛 내 마음을 훔친 범인 생각해보니 그땐 어린 나이 고빌 허나 성숙한 너의 마음은 왜 이리도 굽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은 혼자였던 널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 마음이 앞서 너는 항상 앞서 나를 배려했지 내 지갑이 빈날이만 뺐어 화장실로 가 데이트 비용을 채워놓고 오늘 오빠 나 배고파하며 두둑해진 지갑을 내 주머니에 넣고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당당한 내가 좋다며 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 그런 내게 난 어울리지 않는 놈이라며 혼자만의 생각에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내고 바보처럼 너를 잃고 우리가 만난 8년이란 시간의 반은 반쪽이 난 사랑을 하며 지냈지 어리석은 나 때문에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넌 이야기 속 선녀처럼 바람처럼 사라졌 내 불꽃처럼 지금 후회 짙은 노래를 부르는 나는 이제 나를 보면 웃으며 인사할 너를 잊지 못해 난 웃지 못해 미련이란 놈 때문에 언제 나는 그렇게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듣고 오겠습니다.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아픈 상처. 내 세상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다 잊었다 했죠. 아니 잊은 척하려 했겠죠. 오랜 기억 속에 그댈 담아두고서 참아왔던 이 시간들 더는 그러지 못해 놓아보려 했지만 추억이란 말 속에 아직도 난 서성이고 있었죠.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아픈 상처. 내 세상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그대 손 놓지 않고 내 맘 그대에게 말했다면 Still need you, want you to stay by my side. 우리 함께였을까. Baby, 그리움 그 맘속에 그대는 먼 곳에 보여도 다른 사랑으로 미워해도 결국 그대죠. 그날의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세상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Yeah, we can make it that we try. Hold on, baby. Yeah, yeah. 오늘 방백. 언제부터 물을 사고 공기를 사고 아이들의 꿈을 샀는지 우린 악몽을 꾸고 있어. 지루한 여름밤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살고 있어. 햇빛 푸른 바다 대신에 검붉은 유령의 바다가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푸른 산을 꿈꾸면서 흐느껴 울고 있지. 푸른 바다 위로 하얀 갈매기가 나는 그런 바다. 나의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오래전에 잃어버린 이야기라 해도 찾아내야 해. 벌써 때늦은 후회가 아니길 빌면서.
뱅크의 잃어버린 바다에 대한 보고서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의도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니 큰 사건을 겪어서인지 정말 슬프게 들리네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항상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끝곡 뱅크의 잃어버린 바다에 대한 보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